안녕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강박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버가 좀 자주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그 웨이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웨이도염은 우리말로 적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한자로는 저렇게 적고요. 영어로는 external otitis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저게 가장 의학적인 용어이고, 별명으로 다이버즈 이어, 즉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한테 잘 온다. 그 다음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스위머즈 이어. 또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계속 물에 들어가서 놀다가 또 잘 걸린다고 해서 그 트로피칼 이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웨이도염에 대해서 그 토의를 하려면 첫째 우리가 귀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이도염이 오는 원인, 그 다음에 예방 방법, 그 다음에 치료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이버들을 위해서 제가 조제하는 물약이 있습니다. 그 다이버의 이어드롭,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댄에서 권장하는 어떤 그 혼합 비율을 제시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의 구조는 뭐 많은 다이버들은 다 알고 있는 그 고막을 경계로 바깥쪽이 외이고요. 밖에 있는 귀바퀴, 이거를 귀의 지붕이라는 뜻에서 이계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웨이도염, 그 다음에 고막 뒤쪽이 중이, 그 다음에 중이가 내이와 맞닿아 있는데 고막과 내이를 연결하는 뼈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이소골입니다. 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른 주제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만병이나 혹은 내이의 압력 손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요, 이 부분이 고막이고, 이 고막,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고막이고요. 왜 이러죠? 예. 고막의 바깥 외이와 안쪽 중이, 그 경계가 고막이고, 그 고막 바깥쪽에 있는 웨이도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웨이도의 피부는 고막의 바깥청 피부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도의 염증이 심해지면 고막염도 같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때 통증이 매우 심해집니다. 웨이도염이 왜 오느냐? 그 다이빙 하는 사람이나 또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하는 분들, 그것도 특히 이 수영 코치 분들의 경우는 사실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귀 속에 물이 계속 들어가서 그 물이 귀의 보호막인 귀지, 그 다음에 피부에 붙어 있는 어떤 피지선,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귀에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없어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귀가 약간 자극을 받으면 저희들이 어떤 귀 안에다가 면봉이나 뭐 심지어는 이런 펜이나 이런 짓들을 이렇게 해서 귀를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 웨이도염이 시작이 됩니다. 즉 귀 속은 어느 정도의 그 산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눗물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특히 귀에 물이 들어갈 때 특히 비눗물이 들어가서 그 귀 속을 씻어내게 되면 웨이도염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도에는 그 웨이도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전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흔히 보는 원인 중에는 저희들이 쓰는 귀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귀지에 쓰는 면봉이 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꺼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큐팁이라고 하는 면봉들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면봉은 어떤 면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목에 살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뭐 농담으로 동네에 목욕탕, 사우나 이런 게 생기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면봉을 한 다발 사서 갖다 주면 됩니다. 잘 생깁니다. 그래서 웨이드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귀 속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웨이드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귀를 휘비기 시작하면 귀 속의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물이 들어가면 자극이 오고, 자극이 오면 간지럽고, 간지러우면 귀를 휘비고, 이것이 악순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귀는 건드리지 마라. 귀에 뭔가를 넣고 싶으면 반드시 큰 전봇대를 하나 뽑아서 엿든지, 아니면 자기 팔꿈치로는 귀를 흡입도 된다고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귀 속의 어떤 acidity, 산도를 유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지해주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물론 귀 속에 귀지가 병적으로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조심스럽게 그 귀지를 파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알아서 파내겠다고 해서 면봉을 넣어서 걷다가 웨이드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 웨이드의 산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드 피부가 알칼리로 바꾸었을 때, 그래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때 귀 속에 산성 물질을 조금 넣어서 그 귀 웨이드를 약간 산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잘 쓰는 것이 알코올, 식초 같은 건데, 이 자체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를 씻어내는 약을 만드는 방법을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염증이 심해지면 이때는 병원에 가셔서 그 귀 속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묻혀서 이 균 배양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균 배양 검사는 보통 약물 감소성 검사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고름 속에 들어있는 균이 어느 항생제에 잘 듣느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항생제들을 이용해서 이 항생제의 감수성 검사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드염도 악성 웨이드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웨이드염을 일으키는 균이 우리가 농농균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균이고, 이 농농균에 의해서 웨이드염이 오게 되면 웨이드 피부, 그 다음에 그 피부 속에 있는 척두골, 여기 있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유양돌기 같은 이런데 염증이 파급되면 그 염증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드물지만 웨이드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브 귀용액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방용으로도 사용하고, 만약에 웨이드염이 왔다면 치료용으로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비율은 소독용 알코올 1, 약국에 가면 이 약을 다 팝니다. 요거를 하나,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같은 데 파는 이런 식초 하나, 그 다음에 주사용 정류수는 소독이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주사용 정류수를 역시 약국에서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3 넣습니다. 즉 저는 하는 방법이 이 약을, 이 멸균 정류수를 한 600cc 담고요. 나머지 거는 잘라내고 거기다가 식초를 200cc,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을 200cc 부어서 1000cc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다이빙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역시 약국에 가면 소아들이 먹는 약을 담아주는, 물약 담아주는 이런 물통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50cc, 60cc, 뭐 큰 거는 100cc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여기다 그냥 짜라서 저는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은 이렇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약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제 경우는 그냥 제 경우입니다. 보통 다이빙을 일주일씩 혹은 더 길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약 3일 정도 다이빙하고 나면 그때부터 양쪽 귀가 같이 좀 불편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스밀란 다이빙 가서 귀가 건질건질해 오는데 이 약을 찾는데 약을 못 찾았습니다. 제 다이빙 가방은 한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이빙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 귀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후배 의사 병원에 가서 사실은 약을 타서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귀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고 싶으면, 혹은 처음부터 그냥 하루에 아침에 다이빙 가기 전에 귀에 약을 이렇게 넣고요, 바로 흔들어 내면 됩니다. 이래서 내 경우는 귀가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아침에 한번 넣고 하루의 다이빙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저녁에 한번 넣습니다. 그런데 귀가 건질건질하고 뭔가 웨이더 여행이 시작한다고 싶으면 매번 다이빙 들어가기 전에 넣고 다이빙 끝나고 나오면 다시 넣어버립니다. 넣고는 바로 흔들어 내면 됩니다. 굳이 채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웨이더 위험이 심해져서 이 약을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약을 넣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웨이더를 이 약으로 소킹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흘러내시면 됩니다.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특히 다이버라면 혹은 수영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고막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약을 넣으면 이 약이 터진 고막을 통해서 중위로 들어가면 귀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독의 효과보다 그 통증을 일으킬 만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웨이더 염으로 진물이 나오고 통증이 심할 때는 이 1대 1대 3보다 어쩌면 예를 들면 1대 1대 1? 뭐 이렇게 좀 알코올이나 식초의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냥 들어가기 전에 넣고 바로 빼시면 되고, 넣고 바로 빼면 됩니다. 즉 웨이더를 이 용액을 한번 묻혀만 주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말 이 웨이드염이 심해져서 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물론 다른 치료 방법도 같이 겸해야 됩니다. 항생제나 진통소염제 이런 같이 복용을 해야 되지만, 이때는 약을 넣고 좀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의 귀, 웨이더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 구조, 웨이, 고막, 중위, 내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 원인은 귀 속에 보호막이 씻겨 나가서 귀 속에 이 알칼리 성분이 귀 속에 유지하고 있어야 될 어떤 산도가 씻겨 나가면서 특히 귀 속에 비누가 들어갈 때 이 알칼리화하면서 염증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예방 방법은 귀를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혹은 본인이 이 만성적으로 다이빙하면서 웨이더가 염증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이 약을 좀 넣어서 쓰면 좋고요. 웨이더염의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염이 일단 왔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웨이더 피부와 고막의 피부는 하나의 층을 이루기 때문에 웨이더에 염이 오면 고막에도 염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필요하면 항생제, 아프면 진통제, 위장이 안 좋으시면 위장보호제까지 겸해서 이 약을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도에 사용할 이어드롭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슈퍼가서 식초 사시고 그 다음에 약국 가시면 그 소독용 알코올과 주사용 멸균 정류수를 아주 싸게 팝니다. 이걸 사면서 소화용 그 물약을 같이 몇 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돈 안 받고 줍니다. 해서 웨이도염이 만성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약을 만들어서 사실 냉장고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이 약 자체가 어떤 소독용으로 나오는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주위 친구분들하고 같이 나눠 쓰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약을 만들기가 좀 불편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강 박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에서 오늘은 웨이도 염에서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